작성 기본 원칙과 방향, 이제 개념을 탑재하고 들어가 줘야 되니까 첫 번째 명확한 컨셉을 정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NSOP라는 거예요. 나는 법률가가 되겠다라는 게 내 바탕에 깔려 있고 궁극적인 목적인 거야. 그런데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방을 설득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로스쿨에 제출하는 모든 학생들이 A 로스쿨에 300명의 원서를 낸다 그러면 300명이 전부 다 똑같이 러브레터를 보내는 거예요. 다 같은 목적. 날 좀 붙여주세요라는 같은 목적 하에서 다 러브레터를 보내는데 거기서 여러분들께 잘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정밀한 전략 하에 체계적으로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팔아야 한다. 팔긴 팔되 만들어서 팔아야 한다. 이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없는 걸 뭐 조작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걸 잘 스토리로 취사 선택을 해서 귀에 쏙쏙 들어가게 또 서면으로 볼 때 눈에 쏙쏙 들어오게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받아보고 나서 평가위원들이 그래 이 친구는 우리 학교 학생으로 꼭 법전원에 합격을 시켜줘야 되는 친구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평가위원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쓸 수 있으면 그 최고겠다. 자소서라는 이제 A4 뭐 석 장짜리, 넉 장짜리, 6천자짜리, 7천자짜리, 또 학교별로 뭐 3천자짜리도 있고 4,500자짜리도 있고 여러 분량의 자소서가 있는데 그게 그냥 이제 흐물흐물 맥락 없이 노는 게 아니고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끌고 가면서 하나의 중심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컨셉이라고 한다. 대체로 논리적인 측면에서 컨셉은 자기의 비전과 진로 계획,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 법률가가 되고 싶다. 그 법률가가 돼서 내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여하고 싶다. 실제 작업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전체를 꼭대기에서 끌고 가는 컨셉이 되게 돼 있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난 뭘로 정해야 되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고 이건 할 수 있는 작업부터 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컨셉 이런 것들도 형성해 나가면 돼요. 그다음에 남과 차별되게 만든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문법으로 만든다.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력서하고 자소서는 다른 거예요. 초, 중, 고, 대학교 똑같은 학교 나오고 똑같은 스텝을 밟아온 친구들의 이력서는 보면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이력서 상으로는 같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는 그 사람의 얼굴만큼 달라야 돼. 목소리만큼 달라야 되는. 생각만큼 달라야 돼.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끝까지 머리를 쥐어 짜서 내가 부각시켜야 될 부분, 그걸 강점이라면은 그걸 부각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물론 이거 다 공정할 명정할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도전을 느끼는 쪽으로 내가 한 멘트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당연한 이야기. 반드시 스스로 작성. 아까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라. 여기 이제 뭐 대피를 하고 뭐 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 줄의 문장으로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 기간이 길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이 대필은 자신이 직접 서술한 것보다는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 일단 그런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스스로 작성한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 반드시 제3자의 점검을 받도록 한다.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자소서는 독자가 있는 글이에요, 없는 글이에요? 독자가 있는 글이야. 그리고 이제 글 작성자가 권력자예요, 독자가 권력자예요. 독자가 권력자. 자, 그러다 보니까 제3자 통상으로 데스킹이라고 하는데 특히 여러분들처럼 아직 독자를 상정한 글쓰기에 많이 노출된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독자라는 사람들도 구체적인 평가 툴과 또 누구를 뽑아줘야 되자는 목적을 가지고 글을 보고 또 말 그대로 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서면들을 볼 사람들이다 보니까
독자 중에서 아주 깐깐한 독자를 여러분들이 두고 있는 글인데 글쓰기의 경험이 많고 우리 같은 칼럼니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자신만의 틀에 갇히게 된 개연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도 이런저런 매체에 칼럼 쓰고 할 때는 반드시 주변 지인들한테 미리 의견을 점검받는다. 또 일반 이제 회사 현역 글쟁이들, 예컨대 뭐 조선일보다 동아일보다 자 이런 경우도 논설위원이나 이제 이런 친구들이 글을 써도 그 위에 논설 실장이나 주필이나 이런 사람들이 데스킹을 해. 표현이 적절치 않다. 뭐하다 한 부분들은 이제 소위 첨삭을 한다. 일반 기자들이 쓴 글은 차장이나 부장이나 데스크들이 이거 뭐 이제 칼질하고 쥐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하물며 이제 그럴진데 여러분들이 일생일대에 글을 만드는데 반드시 점검을 잘 받아야 한다. 점검은 전문가에게 받으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그 전문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건전한 상식을 갖춘 일하면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저 뭐 로스쿨 자기소개서 시장에서 뭐 첨사한다 어쩐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몫인 거야. 근데 지금까지 내가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정 레벨의 어떤 종합적인 균형 감각이나 문장에 대한 소견이나 그런 이제 큰 틀에서 또 개별 표현적인 틀에서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같이 로스쿨 입시를 치르는 그런 수험생들끼리 주고받는 것은 나는 반대다. 별로 권장하지 않고 그것은 현명한 방법은 못 된다. 자, 그다음 거짓말, 또 표절, 또 여기 이제 독자가 권력자다. 를 명심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이제 독자가 있는 글이다라는 것이 항상 중요해요. 독자가 알고 싶은 내용을 써줘요. 거기에 집중해서 서술해줘.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리사를 교육하는 기관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쪽의 컨셉에 맞게 써줘야 돼. 그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에 맞춰서 써줘야 돼. 여러분들의 예비 법조인을 교육하는 기관. 미래의 대한민국의 법률가로서 사회에 기여할 사람들의 토대가 되는 첫 단추를 꿰주는 그런 시스템 그 자리에 있는 평가위원들이 알고 싶어하고 파악하고 싶어하는 것에 포커싱 해가지고 여러분들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자소서가 별로 그렇게 잘하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팔고 어필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전략적인 거죠. 무슨 위선 떨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이제 글을 보고서 여러분들의 편이 될 수 있도록 독자의 마음을 움직여 놓을 수 있으면 더 좋고. 여러분들의 열정과 진지함과 이러저런 게 그 에너지가 전달돼줘야. 글 자체가 정합성이나 논리적인 측면에서 아주 맛이 가버린 경우는 이제 그건 빵점이고 그건 논외이고 논리적으로나 표현이나 그런 면에서도 우리 통상 한 달 넘게 공격돼서 글을 쓰다 보면은 구성이나 표현에서도 최고 수준의 가장 압축되고 함량이 풍부한 그런 물건들을 보통 만들어낸다.